안녕하세요.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경입니다. 살다 보면은요, 전혀 원하지 않았던, 의도하지 않았던 걸로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고,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. 최근에 나온 우리 대구 지방법원에서 나온 사례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이분이 아마 이 돼지를 키우는 돈사를 이제 돈사를 운영하는 분인데, 이분이 거기 쥐가 나온대요. 그래서 이 쥐약 설치업자한테 이 돈사의 쥐가 나오니 쥐를 좀 쥐약을 놔달라 막 그랬겠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설치업자가 와갖고 쥐약을 약 그 돈사 바닥에서 1m 높이 되는 그 위에 무슨 그걸 꼽을 만한 데가 있었나봐요. 선반 같은 게. 거기다가 쥐약을 한 울타리 안에 이렇게 두세 개씩 이렇게 놔줬어요. 근데 이제 이 돈사 안에 이제 돼지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. 성체인 돼지들이 많은데 세상에 이걸 먹은 거예요. 돼지들이. 거의 100kg가 넘어가는 돼지들이 이걸 먹고 막 설사를 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비타민 그거인데 또 희석하는 그런 약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쥐약 설치업자에서는 그 약재를 주라고 처방을 해줘갖고 그걸 또 이제 사다가 먹이니까 상당히 많은 돼지들은 그걸 갖고 좋아졌는데, 그 중에서 62마리가 소화기 출혈을 일으키고 설사를 하다 결국은 죽었대요.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건데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돼지들이, 성체인 돼지들은 이렇게 벽타고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1m 높이 있는 거 이놈들이 꺼내서 먹은 거예요, 그거를. 그랬을 때, 우리 법원은요, 일단 비타민 K3 주사를 실시해서 많은 돼지들을 살리긴 했는데, 그 62마리 죽은 돼지에 관해서 책임을 져라,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. 보면은요, 쥐약의 용법 용량과 관련해서는 항상 5개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해라 라고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. 그리고 애완동물이나 다른 포유동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라, 이런 주의사항이 있었던 거죠. 그리고 가축들이 이 쥐약을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, 이런 것까지 설명서에 있었다는 거예요. 네. 그런데 그거를 위반했고, 그쵸? 그 안에 설치했고, 또 그 높이가 이제 돼지의 손인가요? 발인가요? 그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돼 있고요. 그랬을 때, 제가 이 사례를 들어드린 이유는 꼭 요 사례뿐만 아니고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4가지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. 첫째, 어떤 행위가 있었어야 돼요. 근데 여기에서는 쥐약에 설치라는 게 행위죠. 그 다음에 그 설치가 위법해야 되는데 어때요? 여기서는 아까 용법, 사용법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위법한 게 된 거죠. 그 다음에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. 결과는 62마리가 폐사한 거죠.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,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이 쥐약을 설치했던 업체에서는요, 다른 돼지들은 비타민 K3를 주사함으로써 다 살았다. 그런데 죽은 돼지들이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게 인과관계 입증이 됐냐? 이러고 이제 항변을 한 겁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우리 법원에서는 성체 돼지들이 많이 상당 부분 치유됐다고 한다면 이 쥐약 독성에 관한 사회 통념상 봤을 때, 사실 쥐약은 사람도 먹고, 그렇죠, 극단적 선택하는 용도로 쓰잖아요. 그렇다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쥐약 때문에 이걸 죽은 걸로 봐야지 다른 걸로 볼 수 있겠냐, 이렇게 본 겁니다. 또 이제 피고 측에서, 그러니까 쥐약 설치한 업체에서는 뭐를 또 했냐면요, 원고 축사에서 회수한 쥐약 시료 한 건을 포함한 쿠마테트라릴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. 그 성분의 약은 그걸 하나를 다 섭취한다고 해서 성체 돼지가 폐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, 이런 자료가 있다고 또 내놓은 거예요.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이걸 단순히 쥐와 성체 돼지의 몸무게만을 비교해갖고 이 시료 하나를 전부 섭취해도 폐사할 가능성이 없다, 이런 결론은 포유류 동물들의 어떤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건 아니지 않느냐.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인과관계가 이제 인정이 됐다 하고 판단을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건데요. 그러면서도 또 여기에 또 한 가지 그게 있습니다. 여기에 있는 손해배상은요, 단순히 돼지 값에다가 이 돼지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까 비타민 K3를 썼다 그랬잖아요. 약비용, 치료비고용, 그것도 많이 들어갔더라고요. 거의 740몇만 원이요.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 돼지들, 다른 돼지들, 그러니까
그 치유된 돼지들도 출하가 지연되고 출하량 감소가 됐다.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해달라 그랬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. 그거는 안 한 이유가요. 쥐약 섭취로 인해서 1066대 돼지 성장이 뭐 45일간 지연되고 그걸로 인해서 뭐 섭취량이 더 많이 들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자료가 미흡하다. 인정이 안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위가 있을 것, 위법할 것, 결과가 있을 것, 인과관계가 있을 것 외에 또 하나 그 행위자 그 피해자 쪽에 과실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과실상계를 한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피고에게 쥐약 설치를 통한 쥐의 박멸을 의뢰한 원고도 당신도 쥐약을 거기 설치한 걸 봤으면 쥐가 아니다 돼지들이 벽을 타고 와서 그걸 집어먹을 수 있다는 건 당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. 그럼 당신이 그것을 막지 않은 그것도 과실상계가 돼야 된다 라고 해서 원고 과실 20%를 상계하고 나머지를 물어주라고 했습니다. 오늘 제가 이것은 이제 대구법원에서 이 쥐약 설치로 인한 이 돼지가 죽은 사례를 설명을 드렸지만 이러한 원칙은 우리의 대부분 모든 손해배상에 거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 계산하거나 산정하거나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이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고민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또 좋은 의견 댓글로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함께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